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4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그 가운데 다우는 4만 선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S&P 500은 5,600선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0.4% 상승, 그리고 다우도 0.5% 오르면서 4만 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는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지만 파월 의장이 점점 더 왕비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까지라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고요. 이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 시장에서도 상승의 동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일단 천연가스가 또 한 번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7%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네.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2거래일 연속의 국제유가 하락세였고요. WTI가 0.4% 하락한 81.9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 천연가스의 급락 7.17% 하락 나왔는데 최근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2주 동안 미국 동부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보다 낮게 이어질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많이 줄 거다로 좀 기결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한 멱을 받아갔었고요. 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완만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순이익이 30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15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 사업인 자문과 자산 운용, 자산 관리 트레이딩에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특히나 채권 쪽에서 이번에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소식에도 골드만삭스 주가가 막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2.5% 상승으로 선방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퍼스트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 제조업체인데 트럼프 재직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지금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신재생 쪽에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무려 8%가 넘는 급락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분위기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1, 2, 3위 종목들을 보자면 애플의 주가가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IB 쪽에 좀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애플도 있어서 이제 인도에서 판매량이 또 좋다라는 얘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68%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엔비디아는 0.6% 오늘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AMD의 주가도 0.9%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2% 하락한 가운데 퀄컴은 2.8%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0.7% 올랐고요. 어제 이어서 메타의 주가도 0.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임데이에 있어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0.9%대 하락했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트럼프 관련된 테마주로 엮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주가가 장중에 6% 넘게도 급등을 보였는데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됐습니다.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될지는 명확하게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 그 플러스 아더스라고 했는데 그 아더스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가는 1.78%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가운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주가가 바닥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밤사이에는 스타벅스 2.78% 하락했고요. 나이키의 주가도 2.8%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통에너지 쪽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에너지주들도 올랐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모두 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캐터필러를 비롯한 이러한 이제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여주면서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관련된 종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소비자 쪽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0.5에서 0.6% 각각 올랐지만 이 외의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 쪽도 오늘장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금융주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앞서 확인했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JP모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이 모두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카드사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 발표 예정도 있는 가운데 주가가 2% 올랐고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가도 함께 오른 가운데 버크셔서의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을까요? 이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SMC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이 AI 수요에 힘을 입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가 넘게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18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생산 확대에 따른 자본 지출 규모도 새롭게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지금 TSMC는 제조를 대부분 대만에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계속해서 나서고 있죠. 현재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3개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TSMC가 간밤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내렸다. 185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흐름이 정말 좋죠. 애플의 주가가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장을 마쳤고요. 장중에는 3%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37달러까지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써 내려갔던 간밤의 애플이었었는데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향해서 한 발 더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모건 스탠리가 자사의 최선호주로 애플을 초이스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273달러로 올리면서 힘을 제대로 받아갔습니다. AI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서 아이폰 유저들이 아이폰을 새롭게 많이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애플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되어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현지 시간 16일부터 17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개최하게 됩니다. 역대급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도비 애널리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틀 동안 쇼핑객들이 140억 달러를 쓸 거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4천억 원치를 지출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지출로만 이미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를 웃도는 숫자가 벌써부터 찍힌 상황이라고 하죠. 다만 아마존의 주가 간밤에는 떨어졌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192달러에서 장을 마쳤고요. 시가총액 얼마 전에 2조 달러 돌파가 됐었는데요.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메이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메이시스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인수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금 조달 그리고 가치 평가 쪽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인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메이시스는 턴어라운드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150여 개의 매출이 낮은 매장을 점진적으로 폐쇄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왔고요. 소규모 매장 쪽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꾀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간밤에 메이시스 주가가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급락 보여줬고요. 16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는데요. 간밤 전일 대비해서 11%가 넘는 급락으로 메이시스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4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보여주시죠. 금리 인하 미루지 않는다라는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네, 먼저 이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젯밤 사뭇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즉 물가 데이터가 정확히 2%를 가리키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두고 금리 인하가 조만간 실행될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고요. 목표 달성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금리 인하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시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효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로 작동한다며 목표 달성까지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시차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월에 조기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여부에 관해서는 이 연준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원할 텐데 과연 올해 금리 인하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페드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역시나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시장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는 급등한 트럼프 수혜주가 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총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반등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4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주말 있었던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바이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이어서 총격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15일 암호화폐 관련주, 총기 관련주 등 트럼프가 당선에 성공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이달 31.3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움직였지만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쏠렸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테마적인 움직임이 보일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대선 행보에 이어서 그 향후에도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입뉴스는 뭘까요? 정리해고 더한다. 요즘에 또 정리해고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얘기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인데 지속적인 구조 조정에도 운영 효율화가 부족하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 역시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세일즈포스가 약 300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약 700명의 인력을 감원한 바가 있는 세일즈포스인데요. 2023년 초에는 직원의 10%를 감축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된 구조조정에도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또 해고를 거듭했다는 소식에 이날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월 말 기준 세일즈포스의 직원 수는 이로써 약 7만 2,700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과연 세일즈포스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 그러니까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또 효율화가 나타나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한입뉴스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 내부 메신저 유출. 요즘에 이런 해킹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디즈니 내부 업무용 협업 툴 데이터 유출 관련한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데요. 해킹 그룹인 널벌지에서는 세부 사항 데이터를 게시하면서 이에 관련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티스트의 계약 방식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해킹이 좀 벌어진 걸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디즈니가 내부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용 협업 툴의 데이터가 온라인에 유출된 정황을 발견이 됐습니다. 해킹 그룹 널벌지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디즈니로부터 수천 개의 슬랙 채널에서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게시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티스트 계약 처리 방식, AI에 대한 접근 방식, 또 소비자에 대한 무시 등을 이유로 디즈니에 대한 해킹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한입뉴스 보겠습니다. 몸값이 700억 달러라는 회사인데요. 바로 스트라이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가치가 700억 달러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콰이어 캐피탈에서는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펀딩했을 때 당시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핀테크 스타트업 스트라이프의 기업 가치가 700억 달러 수준으로 재평가됐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스트라이프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제안에서 주당 가격을 27.51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약 8억 6,100만 달러 수준의 지분을 매입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트라이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만 이는 2021년 펀딩 당시 매겨졌던 95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입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뉴스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매도 리포트나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목표 주가 하향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곳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매도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또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랠리가 곧 끝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건데요. 15일 CNBC에 따르면 이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달러고요. 이런 투자 의견은 테슬라의 주가가 4월 이후 반등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승세의 원인으로 인도량 개선, 주주총회에서의 보상 패키지 승인, 또 로보택시에 대한 과대 광고, 기술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낙관론 등을 꼽았고요. 대부분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40% 상승을 했는데 이는 대부분 현란한 헤드라인에 힘입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보택시 공개가 10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테슬라의 모델3 차량은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관세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위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제시하는 이 청사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반문을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그래서 당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과연 언제며 얼마며 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한 종목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트럼프가 또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SNS X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라는 게시글을 게시를 했고요. 이어서 피격 직후 주목을 불끈진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더 루스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중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주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테슬라는 1.78% 오른 252.6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34% 이상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0달러를 넘어선 테슬라의 주가가 과연 시장의 우려 속에서 또 얼마나 단기적인 상승을 하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 뉴스는 애플 관련한 소식입니다. 애플 밤사이에 주가가 또 올라갔는데요. 보니까 매출 쪽에서 이제 인도 쪽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애플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3월 기준 직전 12개월의 인도 매출이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60억 달러에 비해서 약 3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플래그십 아이폰이 인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즉 고가의 제품이 인도에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죠. 인도의 인구는 14억 4천만 명이고 중국의 인구는 14억 2,500만 명이 넘는데 특히 중국은 애플에게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애플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인해서 애플은 중국의 생산 기지를 타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애플은 판매 시장의 인기로도 인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에서 최신 아이폰 15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다만 이보다 더 높은 사양의 프로 및 프로맥스 모델은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 조립된 대부분의 기기는 수출되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인도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애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건 하드웨어 쪽에서는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현재 뭐 애플이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가 좀 있을까요? 네, 관련된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 네. 인도에서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애플은 새로운 대규모 아이폰 업데이트 프리뷰 버전을 인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iOS 18 퍼블릭 프리뷰는 올가을 새로운 아이폰과 함께 출시될 소프트웨어의 베타 버전인데요. 올해 가장 중요한 신규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 퍼블릭 베타 버전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인도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OS 18의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짚어보면요. 사용자는 홈 화면의 아무 곳에나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앱 아이콘을 어두운 모드로 변경하거나 iOS에서 모든 앱 아이콘을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잠금 화면의 카메라 및 손전등 바로가기를 다른 앱의 바로가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iOS의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 주가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애플, 주가 움직임 어땠을까요? 네, 애플의 지난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15일 1.67% 오른 234.4달러의 정규장을 마쳤는데요. 올해 들어서 애플의 주가 약 26%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도 보면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27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테슬라와 애플 두 종목이 이제 M7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올 초와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거나 매도 의견 또 투자 등급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다르죠.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를 애플이 실현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애플의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과연 시총 1위 자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가운데 요즘 굉장히 조용한데 또 다른 복병으로 나타나게 될 이슈가 뭐가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